판결문 두툼하거든요.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어요. 저도 안희정 지사를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판사도 굉장히 이 사건을 신경 썼더라고.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뒀어요. 많은 일들을. 왜 자기가 안희정을 무죄를 주는가에 대해서. 그래서 1심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,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. 이게 2심에 가서는 성인지 감성, 정치적 맥락이 더해지고 여성계의 그 힘이 보태지고 하면서 이게 뒤집어졌죠. 뒤집어졌고 이제 끝났어요. 그걸 다 살릴 방법은 없어요. 근데 이 사건의 실체를 따로 봐야 한다는 건 사회적 결론하고 다른 결론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사회적으로 내려진 결론에는 제가 직접 듣고 본 캠프의 모습이 빠져 있었습니다. 모 여성계랑 굉장히 관계가 긴밀한 철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저랑 강의 끝나고 술을 마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저와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과 여성계를 뜻합니다. 우리는 김 씨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. 이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인 김 씨에 대해서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조력하지만, 우리는 그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. 근데 왜 그러면은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냐, 제가.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 알고 그랬었던 거냐, 이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답했어요. 우리가 그녀를 피해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이 다 꽃뱀이 돼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자를 피해자로 만들어야 돼.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러면은 어떤 선택지를 놓고 선택을 하신 겁니까? 그렇게 물었어요, 제가.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피해자로 대접해주거나 이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하신 겁니까? 요런 취지로 여쭸더니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다.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. 뭐 그게 이제 여성계 네. 일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적어도 그 철학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를 그렇게 정의했고 정당화했다는 거죠. 그렇기도 하고 그때 대화의 맥락상 그 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 사회의 고통의 총량 같은 걸 계산할 수 있나요?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평등한 고통을 나눠 가지게 분배할 수 있을까요? 고통이라는 건 굉장히 내밀한 건데 그런 말을 실제로 페미니즘 쪽에서는 많이 합니다. 그동안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한 게 얼만데 이런 식의 말들. 근데 그거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에요.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가 없는 실존적인 거고 모든 고통은 결이 다 다르고 또 고통의 유형이 분리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량화해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. 전공이 뭐예요? 전공 순수예술입니다. 순수미술. 순수미술? 네. 그래요. 말을 딱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오케이. 무슨 말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. 여성계가 우리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. 숫자가 많아.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. 그 말씀이신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결문을 읽고 이것은 화관인 것 같다라고 말해본 적은 없어. 근데 내가 판단을 그랬다고요. 근데 이제 권 작가도 사회적 결론과 다르다.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은 그걸 하나하나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 국면은 지나가 버렸어요.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은 따로 있다고 말을 해 두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? 공론장을 열어야 된다 생각해요.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. 고자질하고 막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공론장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. 이 사건 자체를 놓고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또 인간의 어떤 본성과 욕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
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한 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여성계에 의해서 2차 가해 같은 걸로 차단이 됐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. 성인지 네.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 혹은 그렇죠. 2차 가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죠. 그리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진보를 모독했느냐 하면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거는 곧 진보적인 게 아닌 거고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게 시민적인 어떤 덕을 갖춘 거고 요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프레임이 생겼습니다. 그 프레임은 2심 때 대두됐던 성인지 감수성과 2차 가해라는 그런 말들을 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. 그래서 김씨 피해자는 신성하게 있고 그 아래에서 피해자를 조력한다는 사람들과 페미니즘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이 밑에 노예처럼 깔려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들한테 2차 가해, 반인권적, 구시대적 이런 비난의 언어들이 쏟아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됐습니다. 맞는 그래서 말이지. 네, 이 사건은 단 한 번도 진실된 공론장이 열린 적이 없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임하게 된 사건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.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나도 비슷한 답변을 했을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나는 가해자 그룹에 있거든. 그리고 여성들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로 인한 이득이 더 컸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도 굳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. 그렇다고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은 아니잖아.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.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순수한 정의에 가까운 거 아니야? 어이, 훌륭한 사람이네. 그냥 용감하고 섬세한 사람이네. 어유 그림 그려요? 네. 얼마야? 10만 원. 아이고. 한 장에 10만 원. 공론의 장이 활짝 열릴 거라고 난 기대하진 않아요. 왜냐? 본인만큼의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설사 그런 용기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꼭 이 일에 써야 된다고 그런 법도 없잖아. 본인이 공론장을 열어도 기꺼이 들어와서 막 얘기할 것 같진 않아요. 하지만 그림을 살 수 있거든? 그림 그려서 네. 팔아요? 공론장에 들어오는데 이 두려움의 벽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전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생각보다 넘기가 되게 어렵고 어렵지. 저는 여기서 한다는 것도 사실 기적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를 제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. 누구한테든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지사님에 대한 정치적인 이득? 그거 안 됩니다. 그건 안 돼요. 그런 반대로 김 씨를 제가 해코지하게 되는 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? 나 좋으라고 하는 거 근데 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아니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. 왜요? 왜냐면 이 짐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.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거예요. 이 정도면. 그건 너무 저의 내밀한 도움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니까. 예, 나만의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도움으로 안 치고. 까다롭네 사람이. 그래서 도움으로 칠 만한 도움은 뭐예요 그러면?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민주 진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싶었거든요. 항상 어떤 시점에 마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총선, 대선 그때마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꼭 생기고 근데 누군가에 대한 성역화 혹은 추방, 마녀 사냥과 괴롭히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. 너무 퇴행적인 거다.
인간적인 도리를 못 지키는 거다. 그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사건이 이게 될 순 없을까. 이거는 본인만 할 수 있었던 역할인 것 같고 그 역할을 본인이 했어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요. 아, 이게 꼭 공론의 장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의미 있게 이 사건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부담 지지 마. 왜 그래? 다음 시간에는 그림 좀 들고 나와봐요. 예. 진짜요? 내가 어쨌든 뭔가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으면 그림 가져와봐.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몇 개 들고 와요. 그걸 판매합시다. 왜요?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. 작가라면서요. 작가는 네. 그림을 그려서 팔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. 그림 그리고 글 써서 먹고 살아야죠. 그렇지. 네. 그림 지금까지 판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? 가격을 따지는 방법이 약간 복잡해가지고요. 얼마냐고. 팔 수 있는 그림 몇 점이나 있어요? 뭐, 꽤 있습니다. 한 10개는 돼요? 네. 좋아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림 10점을 들고 와서 그림을 한 그림당 1분씩 설명해 줘요. 그리고 나서 그 그림 가격을 붙인 다음에 팔아봅시다. 네. 이런 결론은 예상 못했지?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?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결론을 내고 그리고 짐을 좀 내려놔요 이제. 네. 네. 그리고 그림을 팔면 수수료 있다? 수수료 있죠. 네. 자, 굉장히 어디서 듣기 힘든 얘기를 들었어. 나 이런 얘기가 정해질 줄 몰랐는데, 자, 우리 권윤지 작가를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. 권 작가? 다음엔 그림과 함께 만나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